네, 오늘 이슈인 뉴스에서는 9일 목요일 일본 교토에서 있은 통신사 이해 선생의 동상 제막식과 관련해서 울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양명학 충수공 이해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라디오 시절에 저하고 방송 자주 했었는데 얼마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대로이십니다. 아이고 무슨 많이 늙었습니다. 아닙니다. 자, 조선 최고의 외교관 울산사람 충수공 이해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으셨네요. 예. 언제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9일 날 일본 교토에서 통신사 이해 선생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의 역사적인 교토에 우리 이해 선생의 동상을 세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해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일본인들이 이거 반대하지 않겠나,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이루어졌다니까 아주 대단해요. 예.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국가와 국가 인접해 있을 때는 평화시에는 잘 지내지만은 어려움이 올 때는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해 선생은 태조 때 태어나서 태종, 세종 때 주로 외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비로소 일본은 싸워서 될 일이라고 외구는 죽여서 될 일이 아니니까 설린으로서 다스려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본 그 외교에 직접 나서신 그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동안에 한 40여 차를 다녔거든요. 그 시절에 말이죠. 그러죠. 그 배를 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 이종실이라는 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후에 가다가 그 난파선 그 태풍에 져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우리 조선 초기에 초기 내지 세종 때까지니까 거의 초기죠. 그때 이 일본의 국교를 이렇게 바르게 잡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나오신 그런 어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아드님도 사실은 훌륭한데 아버지가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져서 가려졌죠.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울산 사람으로서 이해 선생님을 알기 위해서 그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울산에 이제 이해로도 있습니다. 울산의 교통을 확 바꾸는 도로인데 그다음에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이해 선생이라면은 이제 울산에 지금 우리 울산 그 시민이 한 120만 되는데 학성이시 그러니까 이해 선생의 후손들은 뭐 자기 조상이니까 환히 알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울산 토백이가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토백이라도 좀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은 알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면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훌륭한 어른을 울산서 그냥 묵혀두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내세워서 울산의 전통과 울산의 그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희들 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한 일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점에서 가서 일본 그 교토 우리 교민들이 동상을 세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한 80명 정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서 큰 선을 하나 다시 높여 세우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본 책 중에 그 세종임금께서 국사를 논하다가 일본 관련 현안이 나오면은 이 문제는 잠시 덮어두고 이해가 귀국하면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자 이랬대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 그 조정에서 일본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해 선생은 생애 동안에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일본을 환히 알고 특히 외구는 대마도에서 주로 출발 안 합니까? 그래서 대마도의 사정을 환히 아시기 때문에 세종 임금께서도 이에게 이거는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일 관계는 세종 임금님도 이해를 불러서 명을 내리고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교토, 일본에서는 우리 경주처럼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역사의 도시죠. 역사의 도시. 거기에 세워졌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게 동경이 일본의 수도는 훨씬 뒤에고 네. 교토는 일본의 초기부터 있었던 수도기 때문에 네네.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쭉 내려오면서 역사적인 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와 한국 역사를 하려면은 동경에 세우기보다는 교토에 세우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싶지만 그쪽의 교민들과 그다음에 울산에서 학성 이씨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재원을 마련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림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지금 전신상이에요. 예. 아주 금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예, 아주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 건가요? 만들어 갔답니다. 만들어 가지고 경비도 참 만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해 선생 기념 사업회가 추진할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 선생을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울산에도 중앙공원에 그 이해 선생님 상이 있고 한데, 네. 좀 더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면서 울산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 우리 울산 하면은 최연배 선생 정도만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 선생은 그보다 몇백 년 전 사람이니까 거의 뭐 400~500년 전 사람이니까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울산에도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나서서 국가 일을 애써주신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 이걸 자꾸 알리고 그걸 젊은 세대에게 또 교육시켜서 그런 정신, 그런 어떤 국가관, 애국관 이런 걸 기르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통신사 이해선생 동상제막식과 관련해서 울산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양명학 충수공 이해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